MC를 보게 된 승현 MC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주인공으로 저번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분을 모셔봤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운산고를 졸업한 07년생 허지우입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배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재학생이시라니 제가 또 이화여대 사랑하잖아요. 혹시 여기 배지 보이시나요? 또 그리 이화여대 캠퍼스는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대학교를 다녀보니 어떠세요? 저희가 꿈꾸는 멋진 캠퍼스 로망들 이루고 계신가요? 네, 학과 사람들, 친구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신천에서 많이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무척 예뻐서 매일 눈이 즐겁습니다. 또 MT나 개강 파티 같은 거는 가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미팅이잖아요. 저는 미팅은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아직 못 나가봤어요. 대학 가면 다 논다더니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유롭잖아요. 그럼 졸업하신 선배님의 입장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꼽자면 무엇일까요? 우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집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오래 걸리는 통학을 하게 된다는 점 같아요. 특히 저는 운산고랑 왕복 20분 거리에 살았어서 현재 왕복 2시간 통학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미성년자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확실히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그만큼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 하는 학교에 온 거죠.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서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지우 선배님은 운산고 재학생 시절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시끄럽고 활기차지만 고등학교 생활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특이한 게 있다면 선생님들을 엄청 좋아해서 교무실을 자주 가고 선생님들 주접도 많이 떨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선생님들이 사랑하시는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전공도 경영학과를 선택하셨는데 사실 학과 선택이 저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학과 중 특별히 이 학과에 가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 학과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경영학과, 교육학과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학과에서 뭘 배우고 취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걸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전반적인 활동인데 이게 뭔가 제 적성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학기 때 수업 시간 발표나 생기부 활동을 준비하면서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했는데 그게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고 마케팅을 배우는 학과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게 경영학과였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하이라이트, 본격적인 입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수시카드 6장, 어디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중앙대학교 경영학, 숭실대학교 경영학부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6장 모두 교과로 지원했고 최저는 2합 4부터 2합 6까지 좀 다양했습니다.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가 픽한 선배님의 공부법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후배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선배님만의 내신 공부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국영수 학원을 모두 다녔는데 저는 내신 공부에 학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누가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던져주면 잘하는 타입이었는데 저 같은 학생들은 학원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혼자 공부하면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느라 힘든데 학원을 다니면 자료를 다 주니까 편했습니다. 저는 내신 인강은 아예 안 들었고 학원에서 주는 것들만 풀었습니다. 교재는 선택 과목만 풀었는데 고2 때 한지와 생유는 EBS 개념 완성으로 학교 수업 진도와 맞춰서 풀었고 시험 기간에 1등급 만들기를 풀었습니다. 고3 사무는 겨울방학에 EBS 수능 개념으로 선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1등급 만들기를 풀었어요.
내신은 수학 같은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기 과목이잖아요. 저는 암기 과목 공부할 때 따로 노트에 필기를 한 적은 없고 그냥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에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필기하고 그 학습지를 여러 번 소리내서 읽고 외웠습니다. 특히 저는 꼭 말하면서 공부해야 머릿속에 잘 남아서 집에서 항상 말로 떠들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 학교에서 내신을 챙기다 보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 치여서 정작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요. 선배님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처음부터 교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신을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거의 챙기지 않았고 그냥 학교랑 학원에서 공부한 걸로 봤기 때문에 대부분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1등급은 몇 개 없었고 대부분 2, 3, 4 사이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저처럼 모의고사를 보시라는 건 아니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겠다, 이런 걸 모의고사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의고사를 여러 번 겪으시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루틴을 만들고 익숙해진 다음 수능에도 같은 루틴을 적용하면 긴장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익숙함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학생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현타가 오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선배님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고3 때 전반적으로 슬럼프가 왔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중에 가장 공부 안 한 게 고3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끔 대학을 찾아보면서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멋지고 예쁜 대학교, 낭만 넘치는 대학교 생활, 축제 공연 같은 걸 보면서 저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몇 개월 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생활들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생기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생기부는 양보다 질, 다시 말해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생기부 잘 채우는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보통 생기부를 1, 2, 3학년으로 나누자면 1학년은 진로에 대한 넓은 탐구로 알아가는 시기, 2학년은 진로 안에 특정 부분들을 잡아서 좁혀나가는 시기, 3학년은 이제 구체화를 해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생기부에서는 방향성,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무척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시든 탐구 동기, 내가 이 탐구 활동을 왜 하는지,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 건지를 명확히 밝히시는 게 좋아요. 또 활동이 끝난 후에 내가 뭘 얻었는지도 명확히 밝히셔야 하고요. 또 생기부에 쓸 자료로 여러분이 많은 걸 고민하시는데 사실 저는 기사든 책이든 논문이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DBPR라는 논문을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운상고 계정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운상고가 학생 주도적 활동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운상고 다니면서 진짜 이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진로 배움 프로젝트랑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진로 나눔 프로젝트가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는 뼈대를 단단하게 쌓는 게 좋은데 진로 배움이랑 진로 나눔이 딱 그 뼈대를 세우기에 좋았다고 생각해요. 생기부에 막 엄청난 게 쓰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비슷한 혹은 다른 진로의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이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이때 만난 친구들이랑 앞으로의 그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로 배움에서는 교사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같이 행동을 했었고 진로 나눔에서는 진로가 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했었어요. 경영, 교육, 문헌정보, 미디어, 넷이 모였는데 워낙 다양하다 보니 뭘 해야 할지 갈피를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벤트를 했었는데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여기서 참고하시면 좋은 게 생기부에 반응이 좋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무척 좋지만 개선 사항들을 파악하고 다음 활동에 그걸 개선시키는 내용을 담는 것도 좋아요. 또 제가 알기로 3학년의 공명 프로젝트는 필수 참여인 걸로 아는데 저는 이때도 다양한 진로로 경영, 경제, 디자인을 모았습니다. 3학년 때는 1, 2학년 때처럼 똑같은 형식의 이론적인 탐구만 하는 것보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디저트 카페를 창업했었습니다. 확실히 기획하고 만들고 할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바빴긴 했지만 확실히 결과물을 만들어서 반응을 얻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공명을 하면서 조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생기부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율 저조, 갈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이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게 생기부에 한두 개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어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대학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경영학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경영학과가 이런 학과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영학과는 일단 경영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는 크게 경영과학, 경영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사조직전략, 재무, 회계 총 7개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경영과학은 물류에 관한 것이고 경영정보 시스템은 데이터, 마케팅은 홍보, 인사조직전략은 인적 자원과 경영 전략, 재무는 돈을 관리하는 거고 회계는 돈을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영학과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경영 내에서 분야가 다양한 만큼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한데요. 저도 아직 1학년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회사에 취업을 많이 하시고 마케팅을 하시는 비율이 좀 큰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되는 재무 회계를 밀어주는데 따로 반을 몇 개 만들어서 회계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들 보면은 일반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융권이나 컨설팅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말해주는 경영학과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영은 범위가 좀 넓고 다양한 편이라 선택지가 많아서 오히려 되게 방황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배워보다가 내 적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학과는 어떤 학생들에게 잘 어울릴까요? 경영학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잘 맞는 친구들도 다양할 것 같아요. 뭔가를 기획하거나 홍보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또는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도 잘 맞을 거고 돈을 관리하거나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촬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Q&A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은상고 졸업생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선배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성분들만 있는 여자대학교잖아요. 혹시 여대의 메리트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도 원래는 남녀공학을 가고 싶었어서 여대에 왔을 때 살짝 속상했는데 근데 막상 여대를 다녀보니까 오히려 여자들만 있어서 너무 편해요. 다 같은 여자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혹시 경영학과신데 주식을 잘 하시나요? 그러니까 주식의 지도 모르는데 저도 사실 가족들이 주식을 해서 저도 성인이 되고 주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만 18세라서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귀찮아서 생일이 지나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목 연계 수행평가에 엮을 소재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과목이느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수학 같은 거는 내가 배운 공식이나 개념을 경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생기부를 채웠습니다. 1학년 때 로그 함수를 활용해서 마케팅에서 광고 효과 계산하기라든가 또 미분을 활용한 가격 탄력성으로 마케팅 전략 설계하기 같은 걸 했습니다. 생유는 그냥 평범하게 기업 윤리 같은 걸 했었고 3학년 때 사문에서 보통 기사를 보고서 어떤 걸 작성하는 수행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이슈들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기업 조직 내의 세대 차이 갈등으로 했었고 불평등 이슈 수행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평등으로 했었어요. 보통 다들 수행평가를 할 때 어떻게 진로랑 엮어야 할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몇몇 키워드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영 안에 마케팅, 인사를 관심 분야로 두고서 그 안에서 마케팅은 브랜드, 스토리텔링, 협찬, 팝업 스토어 등을 키워드로 잡고 인사는 노동자, 노조 갈등, 조직 내 복지, 기업 문화 등을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리고 수행을 받았을 때 그 키워드들 중에서 적절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만약 키워드들을 잘 못 잡겠다면 최근 이슈 기사들이나 관심 분야 논문들을 찾아서 훑어보세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경영학과에 가려면 선택 과목 경제 꼭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선택 과목에 경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경제를 하면은 확실히 생기부도 좀 더 경영에 맞게 채울 수 있고 면접을 보게 된다면 얘기할 거리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경제를 듣는 인원이 적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교과를 1순위로 뒀으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을 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은 위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주관하는 멘토링에 참여했었는데 경영학부에 가신 선배님이 자기도 경제 안 들었고 대학에 와보니 경제를 안 들은 애들이 많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과로 갈 거니까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내가 경제를 들어도 성적을 잘 받을 자신이 있다. 아니면은 나는 무조건 학종으로 갈 거다 하는 학생분들은 경제를 선택하셔도 좋아요. 확실히 다른 과목에서 경영 생기부를 채우는 것과 경제 과목에서 경영 생기부를 채우는 건 다릅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혹시 교내 연계 탐구, 그러니까 수학 주제 발표, 과학 주제 발표, 영어 말하기 발표 같은 이런 교내 연계 탐구를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저는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생기부를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여러 개 하면서 만약에 다른 활동들, 학년자치회나 학생회, 동아리 대표 같은 것까지 같이 하면은 너무 바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교내 연계 탐구들은 준비할 게 좀 많아서 다른 활동들과 병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서 괜히 활동을 많이 했다가 이도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신을 챙기면서 학년자치회랑 또 희망참여 프로젝트 2개 정도를 했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병행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진로 1학년 때부터 경영학과 쪽으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1학년 때는 초등교사를 희망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희망하는 진로가 없었는데요.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초등교사를 희망하면서 관련 생기부 활동들을 했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끄는 걸 좋아해서 그때는 교사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여름방학 때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진짜 교사가 되길 바라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경영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1 마지막쯤에 경영으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저도 그때 생기부 내용을 틀어버려서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애들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생기부를 잘 쌓아가는데 저는 1년이나 늦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선배들이 진로 바꾸는 애들 많다고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진로를 만약 바꿨다면 생기부에 내 진로 희망이 왜 변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진로를 중간에 바꾸셨다면 왜 내 관심사가 변했는지를 잘 드러내셔야 합니다. 경영학과는 문과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사람이 많아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경영학부 이번 신입생이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사실 경영학과 치고는 무척 적은 건데 아마 남녀공학 대학은 200명에서 300명 좀 넘는 걸로 알아요. 학과에 사람이 많아서 좋은 점은 소문이 퍼져도 멀리 못 갑니다. 소속과는 과에 누가 있는지 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대형과는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혼자 다니기 좋고 소문도 잘 안 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 Q&A 1, 2학년들 뿐만 아니라 고3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다들 똑같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 와서 저녁 먹고 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3학년이 되고서 잠자는 시간이 좀 절박해져서 학원 숙제를 집에서 안 하고 전부 학교에서 끝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학원 숙제는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끝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여전히 생기부를 챙기고 내신을 챙겨야 하는데, 그런 활동들은 시끄러운 학교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집에 와서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간 커리큘럼 혹시 누구 선생님 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너무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게, 저는 사설인강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보가 없었다는 게 큰 이유였는데 사설에 대해 거의 몰랐어요. 또 제가 막 챙겨보고 이런 거 잘 못하기도 하고 가격 때문에 안 들었는데 환급제도가 있다는 걸 고3 끝자락에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좀 더 찾아볼 걸 하는 마음이 있고, 사설 말고 그냥 EBS 같은 거는 들었는데, 그때 이제 수능 한국사 벼락치기 할 때 EBS를 들은 게 다입니다. 사설 인강 없이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진학하신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고3 학생분들이 내신과 수능 비중을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선배님은 3학년 때 내신과 수능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셨나요? 저는 마지막 3학년 1학기 내신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내신을 조금만 올리면 대학도 좀 더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신이 7, 수능이 3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때 애들이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내신을 꽉 잡으셔야 저처럼 내신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1학기 때는 사문만 시간 내서 더 공부했었고, 1학기 기말 끝나고부터 수능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선배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 인터뷰와 함께하며 두 번째 주인공으로 활약해주신 선배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지난 3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오랜만에 학교에 와봐서 무척 좋았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설렘 반, 걱정 반인 운상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 한마디 있으실까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이뤘을 때의 그 성취감과 기쁨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캠퍼스 생활과 그 이후의 앞날에도 행복한 꽃길만 가득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캠퍼스 생활과 그 이후의 앞날에도 행복한 꽃길만 가득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오늘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있다면 영상 본문에 기재된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저희 운상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출연해주신 지우 선배님을 비롯해 다양한 학과에 진학하신 선배님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효빈, 손승현 허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